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국제무역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인데요. 국제무역의 확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 대한 무역 이론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국제무역의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인데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교재에선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국제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무역에 따른 변화된 모습, 그래서 국제무역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무역에 따른 영향으로는 세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거래 환경 변화가 생겼는데요. 세계화로 인해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요. 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국제무역기구의 출범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WTO보다는 FTA를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책에서 WTO를 나타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입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FTA는 주로 이제 그 협상한 국가들 간의 거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 WTO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같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 전 세계가 한 번에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역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인접한 국가들이 연합해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울 때 많이 배우는 게 이제 주로 동남아에서 나오는 아세안,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있는 북중미 간에 있는 나프타 정도,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EU,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폐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블록화를 완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세안에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프타 같은 경우는 FTA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블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세계화와 지역 경제가 블록화됨에 따라서 국제 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명확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화라는 건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 블록화는 지역 안에서 그 가까운 국가끼리 또 친밀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거래가 좀 더 무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가까운 국가,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인접한 국가들 간의 거래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역의 힘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중국 이렇게도 보고 있지만, 뭐 이제 동아시아 시장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 무역에 따른 영향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건 선택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소비를 했을 때 나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우리가 더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용을 더 높게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무역에 따른 국제무역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냐면 뭐 행동 경제와 관련해서 넛지란 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책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줄여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나의 효용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에서 보면 이제 무역 이론이 나오잖아요. 무역 이론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죠. 비교 우위를 가진 것들이 그 국가에서 특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가능하고요. 자연스럽게 생산비는 절감되고요. 그리고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기업의 목표는 우리가 이윤 극대화라고 봤을 때, 기업이 그 국내에서만 물건을 파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팔게 되면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윤 극대화의 목표에도 타당한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인데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공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장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장한 국가잖아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도 무역을 통해서 했고요. 수많은 일자리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했고요.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봐도,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더라도 국제무역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첫 번째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다뤘지만, 이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특화라는 걸 하고요. 국가마다 특화라는 걸 하고 비교 우위를 가진 부분을 특화하잖아요. 그럼 비교 열의를 가진 부분, 그래서 특화하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들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가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이제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다음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 심화로 국민 경제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경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뜻대로 국민 경제만을 바라보고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 국가 간에 서로 상호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경제 정책을 할 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경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뭐 이런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예전에는 남북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선진국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주로 북반구에 있어요. 북반구에서도 조금 이제 위도가 중위도 언저리에 있거든요. 혹은 중위도보다 좀 더 위에 고위도 쪽에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북반구에, 그리고 또 중위도 쪽에 이제 선진국이 많고요. 또 이제 열대기후가 있는 적도나 저위도 지역 혹은 남반구에는 그 개발도상국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남북 문제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책에서는 그런 표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표현은 나타내진 않았고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사는 국가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국가가 더 못 살게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무역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것이 좋은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이 좋은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일단 자유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자유롭게 교육을 하는 걸 말하고요. 보호무역주의란 게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가 제일 대표적인 게 관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세 외의 모든 것들 우리는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출 보조금을 준다든지 수입 할당제를 준다든지 뭐 쿼터를 주는 게 이제 수입 할당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호무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무역의 긍정적인 영향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말하는 입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호무역주의의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자연스럽게 무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전임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주의보다 이제 보호무역과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지역경제 블록화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내에서도 자기들은 빠지 그 자유무역을 하는 그 부분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생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다 같이 유로화라는 걸 썼지만 영국은 특별하게 파운드라는 걸 사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서 탈퇴하게 되다 보면 그들과 이제 그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 간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향은 분명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영국 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경향이 명확하게 강하지만 혹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